자, 중국발 독가스 문세먼지가 더 큰 재앙으로 온다. 중국의 석탄 발전소 148곳을 추가로 짓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석탄 발전소 절반이 우리 한국 바로 옆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중국이란 나라는 정말 수천 년 역사 동안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늘 우리 한반도 땅을 침략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고, 학대했고, 또 6.25 때 정말 우리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었는데, 이 중공군 떼놈들이 밀려 내려와서 통일을 할 수 없었죠. 이 중국이란 나라는 정말 말이죠. 막 땅덩어리도 갈라지고 좀 많이들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주 이 새끼들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갔는데 그 현대자동차를 따라간 그 부품 회사, 한국 회사들이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자동차가 그 공장을 절반만 운영하고 절반은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따라갔던 부품사들도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중국 가서 지금 죽을 똥 살 똥 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중국몽이라고 떠드는 놈들이 있으면요, 대가리 좀 때려가지고 대가리 몽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중국 몽 하면은 뚝딱 몽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입니다. 중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중국 엉덩이에 붙어서 파리처럼 달려간다고. 하여간 생긴 것도 그지같이들 생겼어요. 좌빨들 보면 말이죠. 자, 중국 미세먼지 오늘 좀 제가 범인을 좀 제대로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 많던 환경단체들 다 어디 간 걸까?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환경단체들이 다 어디로 가서 숨었나? 제가 그 자들 찾아냈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그 전에 보면은 뭐 맨날 그 4대강에 녹조가 생긴다고 생발광하던 놈들 있죠. 그 녹조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녹조 생긴다고 우리 삶에 그렇게 피해가 없어요. 중국의 이 독가스 먼지 이거보다는 녹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4대강에서 녹조 라떼 나온다고 생발광하던 놈들. 또 무슨 송전선, 송전선이 마을 앞에 지나가면은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기파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된다, 헛지랄했던 놈들, 그 환경단체들, 제주도 해군기지에 구럼비 바위를 살렵소 했던 놈들, 사드 배치로 했던 놈들, 도롱뇽 갖고 했던 여들, 이런 것들 보면요, 지금 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환경단체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황교안 이 사람이 문재인이 말한 사람이 먼저다, 그 말을 패러디해서 사람이 먼지인가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꿨어요. 이 양반 조금 위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에서 점을 하나 빼면 먼지 이렇게 되죠. 사람이 먼지다. 심각한 미세먼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독가스, 중국발 독가스가 이렇게 상당히 심각하죠. 그랬더니 오늘 청와대 그 게시판에
네티즌 중에 우리 국민 중에 참 기발한 분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청원을. 청와대 창문 열고 근무하기 캠페인 청원 올렸어요, 오늘. 예, 기발하죠? 청와대 창문도 열고, 문재인 창문도 열고, 김종숙 창문도 열고, 다 니들 창문 열고 근무해봐. 그리고 또 오늘 뭐 성난 미세먼지 민심에 화들짝해서 국회를 열어서 미세먼지 대책 합의했지만 결과가 안 나왔답니다.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도 미세먼지 대책에 어떤 결론이 안 나올까? 왜 문재인은 작년부터 미세먼지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왜 아무 소리도 못할까? 예, 그 환경단체들은 어디로 갔나? 제가 찾아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어디로 갔나? 제가 찾아보니까요. 요놈들이 다 낙하산 타고 갔어요. 낙하산 환경단체, 시민단체 요것들이 말이죠. 낙하산 타고 공공기관에 전부 자리 꿰차고 앉았어요. 울산 환경운동연합 했던 놈이 원자력연구원에 상임감사로 들어갔고요. 울산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있던 놈이 한국전기연구원의 비상임감사로 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으로 갔고요.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 했던 놈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업 이사로 갔습니다. 또 울산 건강연대 했던 놈도 비상임 이사로 좋은 자리 꿰차서 갔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이 비상임 이사로서 낙하산 타고 좋은 자리 갔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이사 얘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로 낙하산 타고 갔습니다. 한국환경위생연구원 대표했던 자도 낙하산 타고 상임이사로 갔습니다. 문재인 후보 환경특보를 지냈던 놈도 환경공단 상임이사로 낙하산 타고 갔습니다. 전부 시민단체, 환경단체에 있던 놈들이 다 낙하산 타고 국가 세금 빼먹는 공공기관에 한자리 하러 다 가서 숨어 있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했던 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감사로 낙하산 타고 갔습니다.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했던 놈도 낙하산 타고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대표도 상임이사로 낙하산 타고 갔습니다. 환경운동연합감사도 환경정책연구원 낙하산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출신인 서주원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 임명 때에는 자격 논란이 제기되었고, 국립생태원장 공모에서도 특정인을 지원하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옛날에는 공단 이사장하고 윗선에만 낙하산으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자리를 가리지 않고 아무 자리나 다 낙하산 타고 내려가려고 한다. 지금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낙하산 타고 간 사람들이고, 이 밑에 무슨 연구원이라든지 무슨 자리라든지 눈에 잘 띄지 않는 과장 뭐 이런 자리 애들도 많이 낙하산 타고 떨어지겠죠. 그 많은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낙하산 타고 저렇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꽂혀져 있어요. 저렇게 좋은 자리에 다들 앉아 있으니 중국에서 날라오는 독가스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작년 7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환경단체 출신 사장이 환경부,
시민환경단체, 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민환경단체가 꼼짝 달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단체, 환경단체, 자기네들과 같이 있던 사람이 그 높은 자리로 정부기관에 가게 되면은 함부로 문재인 얘네 뭐 환경 정책에 대해서 데모를 한다든가 시위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도 조금 있으면 낙하산 타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데 괜히 중국 독가스 미세먼지 온다고 플랜카드 들고 미세먼지 대책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다가는 출세에 지장길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낙하산 타고 간 놈들도 있고 또 조만간 낙하산 타고 싶어서 대기하는 놈들도 있고 또 그 뒤에 줄 서서 낙하산 줄 만지작거리는 놈들도 있고 전부 낙하산 타기 위해서 줄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 낙하산 인사를 캠코더 인사라고 하는데요. 캠프, 문재인 대선 캠프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좌파 코드. 더 더불어민주당과 연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캠코더 인사인데 이렇게만 되면은 다 낙하산 타고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다. 그 작년 9월 14일에 그 문재인의 그 공공기관 낙하산이 보니까 기획재정부에도 가 있고 국토부에도 낙하산, 그 농수산해양수산부도 낙하산, 환경노동부도 낙하산, 전부 낙하산인데 전부 낙하산으로 갔다. 하다가 중앙공무원급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 오산시 같은 작은 데에도 낙하산 인사가 있더라. 안민석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그 오산시에 대외협력관으로 낙하산 타고 갔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안민석 의원 자리로 서로 자리 바꿔 차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안민석이가 추천한 자가 낙하산 타고 갔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문재인이 청와대를 꿰차고 나서 지방 공기업도 그렇고 중앙 공기업도 그렇고 모조리 낙하산 인사가 떨어지고 있다. 전국에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애들이 무지무지 많답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처벌할 수도 없고, 예, 그저 다 모든 거 먹고 있대요. 자, 문재인은 2017년 2년 전에 취임했을 때 취임이 웃기죠. 그 청와대 꿰차고 나서 뭐라고 꽥하고 첫마디를 했는데 그때 문재인이 했던 얘기는 그 낙하산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낙하산 다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때 5월 10일 뭐라고 했냐면 기회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낙하산을 전국토에다가 뿌려대서 기회는 불균등하게 정반대로 갔고 과정도 불공정하게 정반대로 갔고 결과는 불의한 공공기관으로 전부 변질되는 상황으로 왔다. 아까도 오산시의 문제였는데 광주시장인 이용섭도 캠프 특정 인맥 챙기기를 했고 이 사람 고향이 전라도 광산인데 그 광산 출신의 사람들을 주로 동향 출신들을 임명을 하는데 환경 관련 경력이 없어도 낙하산 태워서 보내더라. 얘네들은 낙하산 탄 경력이 없어도 이렇게 낙하산 타고 잘 가는 걸로 봐서 북한에 낙하산 하나씩 메어가지고 특공대로 보내면은
북한 전 지역에 어디서든 떨어져 가지고 북한의 노동당의 중요 지책을 잘 꿰찰 것 같아요. 차라리 말이죠. 얘네들 낙하산 메어가지고 북한에다가 좀 보내서 북한 지역에 얘네들 낙하산 투하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낙하산 탄 적이 없던 애들이 잘 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문재인은 늘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어. 그런데 2년 지나고 보니까 김정은이 먼저다. 중공 도가스가 먼저다. 낙하산이 먼저다. 좌빨이 먼저다. 다 이렇게 바꿔버렸죠. 뭐 하나 대한민국이 먼저다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쪽으로 다 먼저 하고 있어요. 뭐 대한민국 경제 망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수익률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1년에 연평균 30조 원씩 벌어들였는데, 문재인이 들어서서 국민연금 적자가 뭐 1,000억 원씩 나고 8,000억 원씩 나고 그러죠. 문재인이 손대가지고 대한민국은 자꾸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왜 망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미세 중공발 독가스가 날아다니는데 그 많던 환경단체는 어디 갔나? 낙하산 타고 갔죠. 자, 낙하산 타고 갔는데 왜 얘네들이 못 가나? 또 낙하산 타고 갔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 뒷공문이 빨러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때하고 문재인 때랑 비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실적주의였어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 성과급제를 도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냈던 공무원들은 보너스를 더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청와대를 꿰차고 난 다음에 그 공무원들 성과급으로 가져갔던 돈 다 빼앗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돈 다 빼앗아서 무슨 상생기금 무슨 재단 같은 거 만들었어요. 그거부터도 완전히 독재스럽죠. 그리고 문재인은 공무원들의 성과급제를 다 없앴어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한창 박근혜 대통령일 때 아이디어도 내고 창의성 있게 정말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일했을 때가 박근혜 대통령님 때였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중앙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지령을 하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청와대를 꿰찬 뒤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일반 단체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로 이직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것은 문재인이 또는 청와대에서 일방적인 지시만을 내리기 때문에 휴직하는 사람들은 휴직을 오래 하고 문재인이 하다라는 그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괜히 문재인이 내리는 불법적인 지시를 행했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은 그때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신재민 사무관이 그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할 때 그 일 가지고 폭로를 했었죠. 그러한 일만 보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문재인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자, 문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파가 먼저죠. 환경 시민단체를 낙하산 인사로 내렸어요. 그것은 다 끼리끼리 하는 거죠. 그거를 정실주의 인사정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엽관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자리를 나눠 먹는 거,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이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이득이나 부정부패, 안목이 무능력해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러한 무능력한
또는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아무 자리에 낙하산 인사로 오는 거. 이거 교육부 장관으로 온 유은혜도 낙하산 인사죠. 그 강경화가 외교관 경험이 없는데 외교부 장관 하는 것도 낙하산 인사죠. 장하성이 외교관 경력이 없는데 중국 대사로 가는 것도 낙하산 인사입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 등이 관직에 배치되면 행정의 부패와 기강의 문란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현대사회처럼 복잡한 사회가 되면 거기에 비해서 행정도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결국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인재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끼리끼리주의, 코드로 나눠먹는 인사, 낙하산 인사는 이러한 전문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사회처럼 복잡한 사회에서의 복잡한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사파 패거리가 하는 문제인 이 자들이 하는 것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문제인 이 주사파 패거리는 한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거기서나 좀 어울릴 인간들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자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재인은 대학교 4년 동안 데모만 해, 3년 군대 갔다 와, 1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요. 뭐든지 이 사람은 한 번에 다 돼, 한 번에. 국회의원 초선을 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와서 13번 순회 경선에서 13회 전승을 해. 거기다가 뭐 이 사람은 청와대 꿰차고 나서 1년 만에 대한민국 다 망해. 이런 사람이 없어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문재인은요.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시진핑하고 연결이 있냐? 자, 시진핑 중공에 노영민이 중국 대사로 있었죠. 근데 노영민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오고 장하성이 정책실장으로 있다가 중국 대사로 가요.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노영민이나 장하성이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계속해서 문재인하고 시진핑하고 이 연결이 끈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시진핑이 뭔가 오다를 내립니다. 중국 대사에게, 노영민이나 장하성에게. 그 노영민이 중국에 있을 때 시진핑하고도 뭐 술도 먹고 관시 이런 거 했겠죠. 그럼 노영민이 한국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오면은 뭐 미세먼지 중국 독가스 문제 생길 때 시진핑이 명령만 내리면 노영민한테 즉각 하달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또 장하성이는 청와대에 있다가 중국 대사로 갔기 때문에 시진핑이 장하성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장하성이 방금 따끈따끈하게 그 장하성 엉덩이로 따끈따끈하게 대펴놓은 그 의자에 앉은 사람에게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엉덩이 온기가 남아있는 만큼은. 그러면 얘네들이 또 한국에 있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낙하산으로 꽂아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 돈 벌어먹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낙하산으로 타고 간 놈도 있고 낙하산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놈도 있고 낙하산 줄 만지작 닦고 있는 놈들이 있고 그 시민단체, 환경단체도 전부 입 쳐닫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전부 지금 중공의 독가스 미세먼지에 입 쳐닫고 있는 것은 낙하산 줄 타고 자기네들도 청와대에 줄 닿으려고 하겠고 그러려면 중공의 눈치, 시진핑의 눈치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중국 독가스 문세먼지가 날려다녀도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몰라. 나 몰라. 나는 낙하산 줄만 알아. 나는 낙하산만 탈 거야. 왜 그래? 나 낙하산이 좋다니까.
대한민국이 썩어가는 모습이 이 낙하산출 때문에 썩어간다.